그지? 자, 그래서 여기 유형 8번의 경우도 여기 봐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야?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서로 곱해가지고 구했고, 유형 9번 같은 경우도 어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하나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 그것을 동전을 던지는 개수만큼, 주사위 던지는 개수만큼, 그만큼을 서로 곱해주시면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유형 10번 볼게요. 자, 이때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이번에는 신호의 개수입니다. 신호의 개수. 자, 대표 문제 보시면 976번에서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 색 전구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 세 개의 전구를 켜거나 또는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구가 꺼져 있어도 그게 하나의 신호인 거야. 켜져 있어도 하나의 신호고. 그치? 네. 꺼져 있어도 하나의 신호고 켜져 있어도 하나의 신호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 다 꺼져 있는 경우도 그것도 하나의 신호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네. 그러면 빨강 전구가 할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가 있어? 빨강 전구가 할 수 있는 신호는 당연히 빨강 전구가 켜지는 경우와 꺼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 이해되니? 자, 노랑 전구가 켜지는 경우와 꺼지는 경우가 있고 파랑 전구가 켜지는 경우와 꺼지는 경우가 있겠지. 이해되세요? 이 세 개의 전구를 동시에 켜거나 꺼거나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니까 당연히 전체 몇 가지? 8가지 신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유형 11번.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그죠? 사실 이 개념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 개념 있잖아? 이 개념부터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한 순열과 조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쪽에다 선생님이 보충 설명 좀 하고 지나갈게요. 예를 들어서 n명의 사람이 있어요. n명의 사람. n명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운다. 그죠?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n명의 사람을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먼저 사람이 n명이잖아. 그러면 자리도 n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n개.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면 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n명이지. 이해되니? n명 중에 아무나 올 수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자리가 이미 찼어. 사람도 한 명 줄었어. 그럼 남은 자리의 개수는 n-1개고 남은 사람의 인원수도 n-1명이잖아.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사람도 남은 n-1명 중에 아무나 오면 되잖아. 그래서 n-1명.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n-2명 남았죠? 자리도 n-2개 남았죠. 그러니까 남은 n-2명 중에서 아무나 올 수 있잖아.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그지?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리가 2개 남았어. 그럼 사람도 2명 남겠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2명 중에 하나, 마지막 한 자리에는 남은 1명이 앉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n명의 사람을 한 줄로 쭉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경우의 수는 n부터 시작해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1 이렇게 1씩 줄여가면서 계속 곱해서 마지막 1이 나올 때까지 다 곱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사람 4명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다.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24가지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6명을 한 줄로 세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요만큼이 24가지인데 여기 6, 5, 30이니까 24 곱하기 3, 72, 720가지. 자, 이 계산법을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 계승이라고 배웁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지금 미리 가르쳐줘도 될까? 뭐 퍼뮤테이션이나 컴비네이션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열과 조합의 경우의 수 계산법이 존재는 하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미리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순열과 조합을 미리 가르치잖아. 옛날에 선생님이 좀 뭐랄까 이게 수학 잘하는 반 수업할 때
이거 여러분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중학생 반이 있었어. 그때도 중학교 2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그때 이 중학교 2학년 이 경우의 수를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순열과 조합을 미리 가르쳤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의 실패냐면 걔네들도 수학을 좀 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해를 잘 했는데 학교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써먹은 거야. 네, 잘못 써먹었어. 그러니까 순열은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n개 중에 p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조합은 n개 중에 c개를 그냥 선택하는 개수, 이런 게 순열 조합인데 얘를 써야 될 때 얘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써야 될 때 얘를 쓰면 안 돼. 그럼 당연히 틀려. 그래서 순열과 조합이 서로 이제 계산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거 지금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고등 과정으로 지나가니까 그냥 멈추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순열을 어떤 상황에서 조합을 써야 될지를 걔가 명확하게 몰랐던 거야. 선생님한테 방법, 계산하는 방법만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써야 될지를 헷갈린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오히려 학교 시험에서 오히려 틀려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안 가르쳐. 안 가르치고 그냥 중학생한테는 딱 요 계승 정도까지만 설명합니다. 요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자, 이어서 곱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어 달리기를 뭐라 그래 한자로? 이어 달리기. 계주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을 개, 달릴 주자야. 그래서 이어 달리기라는 뜻이 한자로. 계승이란 이어서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이 나올 때까지 그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계속 곱하는 방법. 이것을 계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n명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소개한 요 식 있죠. 요 녀석이 바로 계승으로 계산하는 식이에요. 자, 이 녀석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 그리고 기호는 뭐냐면 느낌표예요. 느낌표. 그래서 지금 여기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 요거 있죠. 요 녀석을 기호로 나타내면 요 녀석이 바로 뭐냐면 4 팩토리얼이에요. 이렇게. 6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세우는 경우의 수. 요 계산한 거 있죠. 6 곱하기 5 곱하기 해가지고 1 곱하기 4 곱하기 요 녀석이 바로 6 팩토리얼입니다. 근데 그냥 선생님들은 줄여서 팩까지만 읽지. 팩토리얼 매번 팩토리얼 말하기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읽어. 그래서 뭐 4팩 하면은 뭐 24, 5팩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20, 6팩 여기다가 6이 곱해지면서 720 뭐 이런 식으로. 느낌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한 줄로 세울 때 써먹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제 어쨌거나 중등 과정은 좀 벗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더 높은 학년의 방법으로 자기 학년 걸 이해하는 것을 선생님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소개 정도만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줄로 세우는 건 한 줄로 세우는 건데 이번에는 n명 중에서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이거는 선생님이 공식으로 적지 않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6명이 있는데 6명 중 3명 6명 중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여러분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울 거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자리가 3개밖에 없죠.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6명 중에 아무나 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6명 중에 하나야 그냥. 그런데 이미 한 자리가 찼어. 그리고 사람은 이제 5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남은 5명 중에 하나지. 이해되십니까? 자, 두 자리가 찼어. 자리는 하나만 남았어. 이제 사람은 4명 남았어.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남은 4명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계산돼요.
처음에 6명이었으니까 6 여기서 시작하는데 자리가 3개밖에 없어요. 3명만 뽑는 거니까.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만 딱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 120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10명 10명 중에서 자 4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 그럼 이제 계산 어떻게 하면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아니지.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그래 안 그래? 그죠? 4명만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자리가 4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10명 중에 하나,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남은 9명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계산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자, 이게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있잖아. 한 줄로 세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세 사람이 한 줄로 선다면 A, B, C 세 사람이 설 때 자, A, B, C 이렇게 줄을 서는 거랑 A, C, B 이렇게 쓰는 거랑 B, A, C 이렇게 줄을 서는 거랑 B, C, A 이렇게 서는 거랑 C, A, B 이렇게 줄 서는 거랑 C, B, A 이렇게 줄 서는 거. 이 6가지 줄 서는 방법이 모두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다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이 6가지가 모두 다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세운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로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6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이렇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봐. 이 6명 후보 중에서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6명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제 부회장, 총무 2자리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부회장 될 수 있는 사람 남은 5명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총무 될 수 있는 사람 남은 4명 중에 하나죠. 계산하는 방법이 얘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자격이 서로 다른 대표 있잖아. 자격이 서로 다른 대표를 뽑는 이런 경우로 문제로 많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이런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또 있냐면 그냥 뽑는 유형이 있어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한 줄로 세우지 않아. 그냥 뽑기만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명 중 2명을 뽑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이건 뽑기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6명이 A, B, C, D, E가 있다. A, B, C, D, E 이렇게 F까지 이렇게 6명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중에 내가 그냥 2명을 뽑기만 하는 거라면 A와 B를 뽑을 때 A를 먼저 뽑고 B를 나중에 뽑으나 B를 먼저 뽑고 A를 나중에 뽑으나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자,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려면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6명,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남은 5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명을 만약에 뽑힌 2명이 A와 B라면 A와 B 이 2명을 뽑는다면 A를 먼저 뽑고 B를 뽑던 B를 먼저 뽑고 A를 뽑던 같은 경우인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순서랑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자, 그럴 때는 내가 2명을 뽑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사람 6명 중에 하나,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사람 5명 중에 하나인데 A, B를 뽑던 B, A를 뽑던 같은 경우니까 같은 경우로 이게 2번 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누기 2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6 곱하기 5지만 6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6 곱하기 5를 나누기 2 해줘야 된다. 자, 6명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다. 그러면 A가 회장, B가 부회장인 경우하고 B가 회장, A가 부회장인 경우가 다른 경우지. 그럴 때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6명 중에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를 뽑는다면 그냥 6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그런데 6명 중에 그냥 청소당번 2명을 뽑아. 청소당번.
그러면 야 A랑 B랑 청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B랑 A랑 청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경우지 그냥. 자격이 평등하지 그때는. 그치? 그때는 6명 중에 2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거라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래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고 이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서로 자격이 다른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래서 이렇게 서로 자격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경우고 그냥 6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는 자격이 같은 대표를 선발하는 거야. 그냥 청소단변 2명을 뽑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 반을 대표할 2사람을 뽑거나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2명까지 쉽게 이해가 돼. 근데 3명부터 여러분이 약간 난감해져.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다 이해했어.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이거잖아. 그치? 맞니? 6명의 후보가 있는데 자격이 다른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이때도 이거랑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죠. 자, 그런데 6명 중에 3명을 그냥 뽑기만 해. 이건 평등하게 뽑아 그냥. 상관없어.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자, 이때는 잘 봐. 사람이 6명 있어. 6명 중에 3명을 일단 뽑아야 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야 돼. 맞지? 근데 위에도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아까 지웠구나. 지웠네. 미안. 일단 이렇게 뽑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 뽑히는 세 사람이 A, B, C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A, B, C 이렇게 뽑건 A, C, B 이렇게 뽑건 B, A, C를 뽑건 B, C, A를 뽑건 C, A, B를 뽑건 C, B, A를 뽑건 자, 요 세 명이 그냥 청소 당번이라면 야, 얘들아 주목 A랑 B랑 C랑 청소해라 이 말하고 C랑 B랑 A랑 청소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세 명의 후보가 자격이 같을 때 또는 이 세 명을 그냥 선택하기만 할 때 그때는 이 6가지가 모두 다 같은 경우란 말이야. 근데 이 6가지가 다 다른 경우라고 생각한 게 5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경우라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게 6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녀석을 6으로 나눠줘야지. 그냥 6명 중 3명을 그냥 단지 선택만 할 거라면 아니면 자격이 같은 그러한 대표를 뽑을 거라면 그럼 6으로 나눠줘야지. 그럼 선생님 2명을 선택할 때는 2로 나누고 3명을 선택할 때는 6으로 나누는 건가요?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6의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왜 3 곱하기 2 곱하기 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걸까? 바로 이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가 바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3팩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이 6가지 경우가 다 똑같은 그냥 한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6가지 경우를 다 똑같은 한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그 경우 이 6가지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를. 그래서 6명 중에 3명을 그냥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나와? 20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6명, 그러니까 몇 명 중에, N명 중에 뭐 몇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지, 그냥 뽑기만 할지,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자격이 서로 다른 대표를 뽑는 거고,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는 자격이 서로 같은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 계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문제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선생님이 자세히 다시 한번 잘 계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979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책 6권 중에서 5권을 뽑아서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이건 뭐야 그냥
5건을 뽑아서 일렬로 꽂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뒤에 1은 곱하나만 하지. 뒤에 1은 곱하나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6권 중에 5권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그 책을 꽂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한 자리는 자동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권의 책은 그냥 그 빈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마지막에 1, 요 녀석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권 중에 5권을 뽑아서 일렬로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720가지가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맞긴 맞는데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고정하는 경우예요. 그럼 특정한 사람이 딱 그 자리에 고정됐다라면 어때? 그 사람은 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봐봐. 982번 봐봐. 선생님 1명하고 학생 4명, 총 5명이 일렬로 붙어있는 5개의 좌석에서 영화를 보는데 선생님이 가운데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자리가 5개잖아. 그럼 여기 선생님이 이미 고정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은 전체 요 자리를 앉는 방법의 수, 그 방법의 수를 구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왜? 선생님은 그냥 여기 딱 고정돼 있으니까. 알겠니? 그럼 나머지 4명의 학생만 4자리에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4명.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3명 중에 하나. 또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2명 중에 하나. 마지막 한 명은 그냥 남은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경우의 수는 선생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24,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글씨를 틀리지? 앞 시간도 그러더니. 자,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13번은 일렬로 세우는데 이웃하는 경우. 중요한 게 막 계속 나오네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수학에서 이웃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호준아, 무슨 뜻이야? 이웃한다는 게? 그렇지. 옆에 있다라는 뜻이야. 옆에 있다. 그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빠가 있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 이렇게 5명이야. 근데 가족 사진 찍을 때 아빠랑 엄마는 이렇게 항상 이웃하게 찍어야 한대. 그러면 어차피 두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사람 한 명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4명이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단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빠랑 엄마랑 서로 자리를 뒤바꿀 수는 있겠지. 그지? 이해돼? 그래서 서로 자리를 뒤바꾸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 자, 그렇다면 여기 벌써 딱 선생님 예를 들어서 사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사진 문제네요. 자,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는데 부모님이 서로 이웃해서 서는 경우의 수래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이웃해서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가족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해서 총 6명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 어차피 엄마 아빠는 붙어서 딱 서야 되니까 묶어서 한 명으로 계산하면 총 몇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야? 5명을.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서로 자리를 뒤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지. 글씨 진짜 좋네요. 되셨나요? 그럼 이게 뭐야? 120 곱하기 2니까 240까지. 그래서 이 6명의 가족이 엄마 아빠가 서로 함께 이웃해서 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6명의 가족이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240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네요.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모든 영역에다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한 영역끼리만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을 2번 칠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991번 같은 경우는 자, 영역도 4개고 그 다음에 색깔도 4개예요.
자, 그리고 A, B, C, D 영역에 모두 다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래요. 자,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최대한 많은 영역과 이웃해 있는, 다 있는 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B와 C와 D 모두 다 있잖아. 그래, 안 그래? C 같은 경우도 B와 A와 C B와 A와 D 다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출발할 때 A나 C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그림에선 대부분 아이들이, 학생들이 A에서 출발하지. 딱 보고, 배운 대로. 자, 그럼 A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죠.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예요? 남은 세 가지 중에 하나. C에다가는 남은 두 가지 중에 하나. D는 남은 한 가지를 칠해야 되죠. 자, 그래서 24가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을 좀 일찍, 주말에도 공부하는 습관을 좀 일찍 들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 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생 되고 하면, 그럼 그때는 주말 내내 잠만 자던 놀건 게임을 하던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너무 그러니까 주말에도 공부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부터 버릇을 들이려고 하잖아, 습관을.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조금 더 어린 나이부터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자연스럽게. 자, 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고 싶어. 원래 우리 학원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토요일 수업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좀 특별히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조금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이 진도를 그냥 무작정 의미 없이 진도만 쭉 나가서 선행을 뽑아놓는 것이 아니라 중2 때부터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모든 과정을 탄탄히 다지면서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진도를 최대한 많이 당겨 놓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한 선생님이 깊은 뜻이 있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부터 토요일 수업 하자. 그러면 좀 다들 기분 좋게 하자. 알겠지? 좀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어. 그렇게. 담이야. 알겠지? 좀 기분 좋게 해줘. 담이야. 알겠지? 제 기분은 제 거잖아요. 제 맘이에요. 뭐 이러지 말고. 선생님 마음 알죠? 막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중학생 때 조금 더 괴롭혀 놓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여러분을 괴롭혀 놓은 거에 3배, 4배만큼 고등학교 때 편해질 거예요. 믿어도 좋아. 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유형 15번은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그런 경우인데요.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어요. 여기 0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왜 의미가 있냐면 자연수는 가장 큰 자리 숫자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비교적 쉽죠. 995번 같은 경우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 5장 중에 2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일까요? 아니면 그냥 2장을 뽑기만 하는 경우일까요? 당연히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 내가 2장, 3과 4를 뽑았다고 치면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는 34도 있고 43도 있기 때문에 3, 4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와 4, 3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죠. 그러므로 5장 중에 2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나열했을 때 홀수의 개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홀수의 개수. 그럼 여러분 홀수가 되려면 당연히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의 자리에. 1의 자리에 1, 3, 5 세 가지밖에 못 오죠. 그래 안 그래?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두 자릿수가 있는데 여기가 10의 자리 숫자고 여기가 1의 자리 숫자야. 근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하고 3하고 5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하나가 결정되잖아? 그럼 10의 자리에는 남은 4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홀수는 모두 이거 뭐야? 12개.
되셨나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자 어차피 홀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1의 자릿수 여기 10의 자릿수가 있고 1의 자릿수가 있으면 1의 자릿수가 1일 때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홀수를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뭐야? 21, 31, 41, 51 1의 자릿수가 1일 때 만들어지는 홀수 자체가 두 자리 홀수 자체가 4가지 아니야 얘들아? 그래 안 그래? 21, 31, 41, 51 1의 자릿수가 3일 때도 13, 23, 43, 53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거고 1의 자릿수가 5일 때도 또 마찬가지로 4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총 1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1의 자릿수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니까 1의 자릿수에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3가지가 있고 1의 자릿수자가 뭐가 올지 딱 정해지면 10의 자릿수는 남은 4개가 아무거나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자고 했던 거고 조금 어려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다음 유형 볼게요. 자 다음 유형은 여기 상문제가 2개나 더 있네요. 잠깐만. 지금 15번. 맞는데? 여기 상문제가 2개나 더 있으니까 상문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상문제 더 하나만 해봅시다. 998번 같은 거.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때 3의 배수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어떤 자연수의 배수 나왔다. 이거 선생님이 한번 예전에 배수 판정법이라고 길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수업 시간에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3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생각나요? 옳지. 기억 잘하고 있네요.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 각 자리 숫자의 합. 요 녀석이 3의 배수이면 그러면 원래의 수도 3의 배수야.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뭐 1, 0, 2, 8, 5, 3, 7 이런 수가 있어. 그지? 요 녀석이 3의 배수인지가 궁금해. 그럼 얘를 무작정 이렇게 3으로 나눠봐야 될까? 그게 아니야. 아니고 각자리 숫자를 더해보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8 하면 여기까지 11. 여기까지 1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15. 그러면은 더했을 때 26이죠. 26.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26이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원래 수도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3의 배수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냥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잖아. 두 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두 자리 자연수에 10의 자리 숫자 10숫자 이거 뭐야 욕 같잖아 좀 10숫자 좀 뭔가 욕 같은 느낌이 어감이 안 좋다. 자, 두 자리 자연수에 10의 자릿수 요거하고 1의 자릿수 어차피 두 자리 자연수는 요 두 수밖에 없으니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을 더한 값, 요 둘이 더한 값이 3의 배수이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생각해봐. 애초에 3의 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애초에 3의 배수를 만들려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두 장을 뽑을 때 그 둘을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도록 뽑아야 되는 거야. 애초부터. 알겠어? 그러면 내가 1하고 뭐를 뽑을 수 있어? 1하고 2를 뽑을 수 있지. 그지? 또 1하고 뭐를 뽑을 수 있어? 5를 뽑을 수 있죠. 6도 3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1하고 8을 뽑을 수 있는데 1부터 7까지니까 이건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뽑을 수 있는 거 보자. 2하고 1을 뽑을 수 있는데 앞에서 고른 거는 빼고 앞에서 고른 건 빼고 2하고 1 말고 2하고 2, 2하고 3, 2하고 4를 뽑으면 돼. 그래 안 그래?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하고 3 안 돼? 2하고 7이 되잖아. 2하고 7. 자, 그 다음에 3하고 뽑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3하고 3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3하고 6을 뽑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하고 뽑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3의 배수를 만들려면 4하고 뽑을 수 있는 것은 4하고 2를 뽑으면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다음에 3의 배수가 9니까 4하고는 뭘 뽑으면 된다? 5를 뽑으면 되겠다. 됐니? 자, 그럼 5하고 뽑을 수 있는 건 9를 만드는 4밖에 없어. 6하고 뽑을 수 있는 건 9를 만드는 3밖에 없고
7하고 뽑을 수 있는 것도 9를 만드는 2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뒤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걸 찾아낸 거야. 그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자 1, 2, 15, 24, 27, 36, 45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6가지를 가지고 뭐를 만들 거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잖아. 잠깐만. 좀 더 있나? 내가 뭘 빼먹었나? 5, 7도 되는구나. 왠지 뭐가 허전했는데. 4하고 2, 4하고 5하고 4, 5하고 7. 맞아, 5, 7도 되네. 미안해요. 호준아, 땡큐. 고마워. 자, 5하고 7이 있네요. 5하고 7 둘이 더하면 12니까. 되셨어요? 네. 이거하고 또 있어? 선생님 혹시 또 놓친 거 있을 수 있잖아. 이제는 없지? 3의 배수. 3을 만드는 경우는 1하고 2밖에 없고 6을 만드는 경우는 1, 5, 2, 4 이거밖에 없고 9를 만드는 경우는 2, 7, 3, 6, 4, 5 이렇게밖에 없고 그 다음 12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5, 7밖에 없고 됐잖아.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7쌍이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요 1과 2를 이용해서 만들면 12하고 21이 있죠. 맞습니까? 또 15, 51, 24, 42 해가지고 각 순서쌍마다 두 자리 자연수를 2개씩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쌍이 7개니까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7 곱하기 2, 즉 14개. 1번이 답이 되겠네. 네, 다 정리되셨죠? 자, 다음 16번 유형 보자. 자, 이번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0을 포함하는 경우에요. 여러분 0을 이거 위에 나와 있는 이거 n-1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위에는 그냥 짤막하게 공식처럼 여러분한테 핵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런 방법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니야. 선생님 그런 거 제일 싫어. 이런 거 외우지 마. 알았어? 자, 0을 포함하는 경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보면 돼. 그지? 여기 0부터 6까지 7장, 그죠? 7장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이때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자연수의 개수가 있습니다. 3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자, 그러면 3자리의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가 있고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가장 큰 자릿수부터 생각하는 거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이 7장 중에 몇 장인가요? 당연히 6장이죠. 그쵸? 왜냐면 100의 자리엔 0이 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엔 0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6장 이렇게 올 수 있고 100의 자리에 숫자 카드가 하나가 정해졌다. 그러면 남은 자리도 2개, 남은 카드도 6장. 그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자리, 10의 자리에는 6장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어요. 카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자리가 정해졌다. 그럼 남은 카드는 5장. 그죠? 남은 자리도 1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자리에는 남은 5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죠. 자, 되셨죠? 그래서 계산하면 180.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180개. 자,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 0이 포함되는 경우는 요 가장 큰 자리, 이 자리에 0이 올 수 없다는 사실, 요것만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유형. 여기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나올 거라고 했지? 자, 대표를 뽑을 때 자격이 다른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그 다음 유형 18번을 봐봐. 이때는 대표를 뽑을 때 자격이 같은 경우.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대표를 뽑는데 자격이 다른 경우로 생각하면 5명의 후보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모두 1명씩 뽑는다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5명 중에 하나, 부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은 4명 중에 하나. 마지막 총무 한 자리 남았죠? 요 총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은 3명 중에 하나. 자, 따라서 경우의 수는 6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됐죠?
반면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중학교 학생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10명의 후보 중에서 대의원 1명, 그 다음에 의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여러분, 대의원과 의원은 자격이 다르죠. 하지만 의원들 2명끼리는 자격이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10명 중에 대의원 1명이 뽑혀야 되니까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맞니? 그 다음에 의원, 나머지 9명 중에서 의원 2명을 뽑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의원 2명은 자격이 똑같아요. 따라서 남은 9명 중에 의원 1명을 뽑는 경우 9가지, 나머지 1명을 뽑는 경우 8가지인데 이 의원 2명이 A와 B가 뽑혔다면 A 뽑고 이 9명 중에 A 뽑고 8명 중에 B를 뽑건 아니면 9명 중에 B를 뽑고 8명 중에 A를 뽑건 같은 경우니까 나누기 이렇게. 그지? 그래서 전체 10명 중에 대의원 1명 뽑는 경우 10가지, 그 다음에 남은 9명 중에 자격이 같은 평등한 의원 2명을 뽑는 경우 2분의 9 곱하기 8가지 해서 서로 곱해서 결과는 얼마니? 이게 4니까 4, 9, 36, 360인가요?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도 혹시 문제 종류가 많아요. 상문제 하나만 더 해보고 지나갈까요?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꺼낼 때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2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4개를 꺼냅니다. 4개. 4개를 꺼낼 때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2래요.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2.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숫자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2라는 것은 2보다 작은 숫자는 1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작은 숫자 1 이거 무조건 뽑혀야 된다는 얘기야. 4개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2여야 되니까 두 번째로 작은 숫자 2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뽑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6개 있지 공이 1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 1과 2는 무조건 뽑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총 4개의 공을 뽑으니까 나머지 2개 이 나머지 2개는 요 6개 중에 아무거나 2개가 뽑히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되지? 그래서 요 자리에 뽑힐 수 있는 게 6개 중에 하나, 여기에 뽑힐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 하지만 여기서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순서 상관없잖아. 어차피 1하고 2가 뽑힌 상태에서 3하고 4가 뽑힐 때 이 4개의 공을 꺼낼 때 그죠? 1, 2, 3, 4를 뽑은 경우하고 1, 2, 4, 3을 뽑은 경우는 같은 경우니까 이때는 그냥 눈 감고 4개 뽑는 거니까 배열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요 두 자리에 뽑을 남은 6개 중에 2개 2개는 그냥 이 6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는 거지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 올 거 6개 중에 하나 여기 올 거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나누기 2를 해야지 이렇게. 그치? 됐니?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경우의 수는 15가지. 선생님 공을 4개나 뽑는데 15가지밖에 안 되나요? 이때는 이미 1과 2가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남은 두 자리를 채울 공을 이 6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가지고 구하면 돼. 답은 15가지. 오케이? 호중이 알겠어? 자, 넘어갈게. 자, 다음 유형은 선분. 이제 거의 막바지네. 요 정도 유형 나왔으면 거의 끝이에요. 자, 다음 유형은 선분 또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1116번 문제 보시면 보기와 같은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자, 너무 간단한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봐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 그죠?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노가다로 그려보는 게 아니고 점이 4개가 아니라 한 40개쯤 있으면 어쩔 건데 그때도 다 그려볼 거야?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선분을 그리려면 이 4개의 점 중에 2점을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 그럼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이 4개 있고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이 3개 있어. 그런데 선분 AB나 BA나 같은 선분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2. 다시 말해 4개 중에 2개의 선분을 선택만 하면 되지 그걸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야지. 그래서 그려지는 선분이 6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밑에 혹시 삼각형 문제 있나? 여기 있네. 다음 페이지에도 있을까? 없네요. 자 여기 삼각형 문제 하나 더 풀고 지나갈게. 자 1018번 문제 봐봐. 자 그림과 같이 한 원 위에 5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이 A개,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B개야. 그죠? 자 이걸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줘야겠죠? 자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방금 전에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 처음에 선택할 수 자 선분을 그리려면 점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점 5개,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점 남은 4개 중에 하나 나누기 2 해서 10개. 선분은 10개가 그려져. 실제로 그려봐도 돼요. 그죠? 오각형의 5개의 변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여기다가 대각선 5개 하나, 둘, 셋, 넷, 5 해서 10개의 선분이 그려지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노가다로 그려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중에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삼각형도 얘들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삼각형 ABC가 있으면 삼각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점 3개를 골라야 되지. 그런데 그 3점을 고르는 순서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삼각형 ABC나 BCA나 BAC나 ACB나 다 똑같은 삼각형이야. 그냥 5개 중에 3개를 골라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점 5개, 두 번째 고를 수 있는 점 4개, 세 번째 고를 수 있는 점 3개. 그런데 요 3개는 그죠? 순서랑 상관이 없으니까 요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한번 나눠줘야지. 자, 그러므로 약, 분. 이것도 10개네. 삼각형도 10개 만들어지네. 자, 따라서 둘이 더하면 A도 10, B도 10이니까 답은 20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나? 자, 경우의 수 역시 유형이 다양해서 좀 오래 걸린다. 선생님 오늘 확률까지 쫙 진도 나가버리고 싶었는데 질문 다음 시간 오늘 나온 질문도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진도 좀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률의 의미부터 생각하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든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그런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자,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과 같아지고 이것을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확률의 사전적인 의미를 더럽게 복잡하게 설명해놨어. 그치? 자, 우리 이렇게 가지 말자. 알았지? 자, 이것은 확률의 사전적인 의미. 그죠? 사전적인 의미고, 그죠? 수학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확률이 영어로 뭐야? 확률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퍼센트 아니야. 퍼센트는 백분율의 단위. 오, 누구야? 프로바빌러티. 시연이야? 어쩌다 아는 단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확률은 영어로 프로바빌러티.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주로 이렇게 P를 씁니다. P. 알겠죠? 책에 나왔니? 혹시? 네, 그렇군요. 시연이 책 보고 읽은 거 아니야? 알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 그죠? 모든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이거 분해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 6.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은 1, 3, 5, 3개가 있으니까 3. 따라서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도형에서의 확률은 자, 도형 전체 넓이 분의 사건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도형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원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판이 있고, 자, 여기다 이 원판이 한 이렇게 8개의 부분 나눠져 있다고 할까? 8개. 자,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부채꼴 8개로 똑같이 나눠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여기가 이 회전판을 확 돌려. 돌리면서 내가 여기다가 다트를 딱 던져갖고, 자, 여기 뭐 당첨, 여기도 당첨, 여기도 당첨 이렇게 돼 있어. 이걸 핑크로 돌리다가 다트를 딱 던져가지고 내가 당첨돼가지고 상품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확률이 8분의 3이 되는 거야. 그치? 아주 간단한 얘기야. 그죠? 전체 넓이가 8등분이 돼 있잖아. 그 중에 3군데가 당첨이잖아. 맞지? 그럼 전체 넓이분의 특정 사건에 대한 넓이가 8분의 3이니까 당첨 확률이 8분의 3이 되는 거지. 좀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걸 구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있죠. 주사위를 100번을 던지던 10,000번을 던지던 5조 5억 번을 던져도 어차피 7 이상의 눈은 절대로 나오지 않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런 확률이 얼마겠어? 0이 되는 거야. 왜? 전체 경우의 수는 6이거든? 근데 7 이상의 눈은 주사위에 없으니까 0이야. 그러므로 6분의 0이니까 확률이 0이지. 이해되지, 그치? 따라서 0이라는 확률은 뭘 뜻하느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게 0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동전을 하나 던졌는데 그림 또는 숫자 면이 나올 확률, 이걸 구하래. 그럼 여러분 동전을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2인데 그림이 나오는 경우의 수 1, 숫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1이야. 그지? 그럼 뭐야? 선생님이 왜 더했어? 그림 또는 숫자니까. 또는 더하는 거잖아. 그럼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그림 또는 숫자가 나오는 확률은 2분의 2. 1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동전 던지면 무조건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동전을 던졌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오진 않잖아. 동전을 던졌는데 갑자기 글자가 나오진 않잖아. 아닌가? 글자 써있나? 동전을 던졌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뭐 한국 동전 던졌어. 한국 100원짜리 던졌는데 갑자기 영어 알파벳으로 알파벳으로 100 이런 게 나오진 않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면 무조건 그림이나 숫자가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확률이 1인 거야. 그렇다면 확률 P는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이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 1이니까 수학에서의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 요 범위에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확률은 대부분 분수로 표현을 하지. 가끔 소수로 표현해도 돼. 근데 소수는 순환소수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확률이 3분의 1이야. 이걸 굳이 소수로 표현하면 0점 순환마디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소수보다 분수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분수로 더 많이 쓰이고 어쩌다가 문제에서 그 확률을 백분율로 나타내어라 할 때 그때만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주로 확률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경우가 우리 실생활에서 한 가지가 있지. 그게 뭐니? 그게 뭐야? 날씨 나타낼 때. 그래서 여러분 날씨 같은 거 보잖아? 비가 올 확률이 뭐 25% 이렇게 표현돼요. 맞죠?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하지만 올 확률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날은 그래도 가벼운 우산 정도는 가방에 챙기는 게 좋겠지. 왜냐면 운 나쁘면 내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 비 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날씨 같은 거 우리가 확률을 자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실생활에서는 백분율을 더 비율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날씨같이 여러 사람이 보는 그런 일기예보 같은 거를 이렇게 수학적인 확률로 표현하면 더 감을 못 잡아 사람들이. 뭐 눈이 올 확률이 뭐 12분의 1입니다. 그럼 감을 못 잡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내고 수학에서의 확률은 거의 90% 이상 분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여기 나오는 확률의 기본 성질.
자,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 0, 반드시 일어날 확률 1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 3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전체 확률 1에서 빼버리시면 돼요. 그죠? 전체 확률이 1이잖아. 여기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잖아. 그럼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일 눈이 올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 눈이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는 뭐 쉬운 문제니까. 자, 바로 확률 유형으로 넘어갈게. 자, 65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동시에 던지니까 66에 36이 되죠.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는 자, 하나가 1이 나오면 하나를 더해서 8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1은 나오면 안 돼요. 자, 둘이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서로 구별되는 거야. 이럴 때는 주사위가 하나는 파란 주사위, 하나는 빨간 주사위 이런 식으로 구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둘이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는 2, 6 또는 6, 2, 3, 5 또는 5, 3 그 다음에 4, 4 자,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확률은 3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고 둘이 더해서 8이 되는 경우가 5가지니까. 자, 답이 이해되니? 다 이해돼요? 자, 다음. 자, 69번 문제 보시면 5개의 문자 하우스라고 읽으면 안 되지. HOUSE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게 나열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5개를 나열할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됐으니까 몇 가지? 120가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모음끼리 이웃한대요. 모음끼리는 5하고 U하고 E 요 세 개가 모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H하고 S하고 O, U, E 자, 이걸 모아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야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모음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모음끼리 막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3개의 모음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요 안에서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마찬가지니까 또 이 모음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모음끼리 이웃하게 나열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가지가 되죠. 그러므로 확률은 전체 120분의 36 이렇게 돼서 자,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하면 20분의 6,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부터 12로 약분하면 되는걸. 그죠? 선생님도 참 계산에 약해. 6으로 먼저 약분하고 다시 한번 2로 약분할 생각을 하다니. 자, 어쨌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5개의 문자를 아무렇게나 나열할 때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가지. 그 다음에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36가지. 해서 그냥 내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쫙 이렇게 나열했을 때 그게 모음끼리 이웃하게 나열될 확률이 10분의 3인 거야. 자, 다음 유형 갈게요. 자, 여러 가지 확률에 관련된 겁니다. 그냥 바로 문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방정식 AX는 B, 이 녀석의 해가 정수일 확률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의 해는요, A분의 B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이 녀석이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수가 되려면
이 녀석이 정수열이면. 그럼 어떤 조건이 돼야 돼? B가 A의 배수. 그쵸? 또는 A가 B의 약수가 돼야 돼. 어찌됐건 간에 둘이 약분해가지고 분모가 1이 돼버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배수로 찾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지고 그 다음에 집어서 다시 한번 던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6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66에 36가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A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B라면 자, B가 A의 배수가 되려면 이것을 순서상으로 표현했을 때 A가 1이면 B가 뭐가 될 수 있어? 이거는 순서상보다는 표로 나타내는 게 낫겠는데? 자, 다시. 자,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B이고 B가 A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 A와 B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A가 1일 때 그때 B가 뭐가 나올 수 있어? 당연히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나올 수 있죠. 맞습니까? 왜냐면 1, 2, 3, 4, 5, 6이 모두 다 1의 배수니까요. 자, A가 2가 나왔어. 그러면 B가 뭐가 나올 수 있어? 2, 4, 6이 나올 수 있어요. 3이면 3, 6, 4면 4, 5면 5, 6이면 6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A분의 B가 정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서 1부터 6까지니까 B가 나올 수 있는 거 6개, 3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4, 5, 6은 하나씩.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됐니? 다 더하니까 얼마야? 하나, 둘, 셋, 9. 9 더하기 5니까 14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니까 36분의 1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답은 18분의 7. 정답은 4번 이렇게. 자, 이해 안 되면 꼭 반드시 질문하고 지나가세요. 자,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 자, 다음 중 확률이 0인 것은, 근데 문제는 쉽네요, 이거는. 자, 확률이 0인 것은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수도 있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건 확률이 1이죠. 확률이 0이라는 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확률이 0인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차이가 6만큼 차이 날 확률. 이것이 확률이 0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나온 눈의 차이는 아무리 차이가 커도 5까지밖에 차이가 안 나요. 두 수의 차가 6만큼 차이 날 수가 없죠. 주사위를 던져서 만드는 거니까. 됐죠? 자, 다음 유형 갈게요. 자, 6건의 확률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자, 준서를 포함한 8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준서가 뽑히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럼 이것은 전체 확률에서 준서가 뽑힐 확률을 제외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8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는 8 곱하기 7 이거 자격이 같은 대표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2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준서가 뽑힐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준서가 뽑힐 경우의 수는 여러분 대표 2명을 뽑는데 이미 준서 1명은 뽑힌 거야. 얘는 고정시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머지 7명 중에 요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준서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야. 알겠니? 준서 1명 고정시키고 나머지 1명이 남은 7명 중에 1명이 되면 되는 거니까 준서가 뽑히는 경우가 7가지. 네. 자,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 28가지 중에서 준서가 뽑히는 경우의 수 7가지를 빼. 그지? 네. 그럼 준서가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가 21가지죠.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준서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전체 28분의 21 해서 7로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준서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자, 되셨죠? 자,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뭐뭐다 라는 것의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겠다. 자, 다시. 적어도 뭐뭐다 이것에 대한 확률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두 다 아닐 경우만 제외하면 돼요. 모두 다 아닐 경우만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그냥 문제를 보자. 그게 쉽겠다. 자, 문제를 보면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5명 있는데 이 중에 2명의 자격이 같은 사람을 뽑는데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그랬어. 그럼 이거는 전체 확률에서 여학생이 뽑히지 않을 확률만 제외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힌다는 건 이 2명의 인원, 자, 뽑히는 임원이 2명인데 이 중에 이 사람이 여학생이고 남학생이어도 되고 여기가 여학생이고 남학생이어도 되고 둘 다 여학생이어도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힌 거니까. 따라서 둘 다 남학생일 경우 있잖아. 그 경우만 전체에서 제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므로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 총 8명 중에 남학생 2명이 임원으로 뽑힐 그런 확률을 구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8 곱하기 7 나누기 2가 되고 남학생 3명 중에 2명이 뽑힌다면 3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3가지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8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남학생만 뽑히는 확률이 28분의 3이에요. 그러므로 남학생만 뽑힐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28분의 25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아쉽지만 확률을 끝내지는 못하고 196페이지까지 자, 여기까지만 숙제를 내야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까지 경우의 수와 확률 숙제를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